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381편 22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글자 내용 수가 문장이 좀 길어서 이 첫째 문장만 제가 해석해드리고 나머지는 PPT로 또 해석해드리고 또 현대적으로 또 어떻게 이를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간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그 지교, 어떤 사귐,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아니라 이제 관중이 나오다 보니까 관중과 포섭의 어떤 친구 이야기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자왈 관중지기 소재라 되어 있네요. 이 이야기는 보니까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관중의 기 그릇은 소재 작다라고 하네요. 이제 관중의 그릇이 작다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죠. 그 관중이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정치가로서는 어떤 잘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모르게 공자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중 크면 여러 가지 관중과 포섭과 관계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 이제 관중은 이 제나라 사람이거든요. 제나라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쫓겨나가지고 노나라로 가고 이 첫째 아들과 어떻게 이제 노나라로 쫓겨가고 또 둘째 또 동생은 소백은 이 포숙과 같이 이제 이웃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제나라의 입장에서 이제 정치가 돌아갈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관중은 하고 여기 있는 첫째 아들 규는 가다가 소백을 죽이라고 얘기를 관중을 시켰어 이제 소백을 죽이러 갔는데 화살을 쏜는데 마침 소백이 안대에 있었다네요. 안대에 맞아서 살았다. 그래서 먼저 소백이 가서 이제 노나라에 가서 왕위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관중은 그 이후에 이제 소백이 관중이 이제 저희 화살을 저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관중을 주기로 한 거죠, 그렇죠? 관중 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포숙이 이제 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관중만큼 뛰어난 정치가가 이제 없으니까 관중을 등용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중을 등용을 하고 이제 제나라가 이제 패자가 되는 정치가 이제 중국은 춘추 5패라 그러잖아요. 이제 제나라의 황공 등등 해가지고 5패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제나라가 패자가 된 거에 관중의 지대한 공이 큰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공자는 이 정치가로서 뛰어났지만 뭔가 모르게 못마땅했다라고 한 거네요. 이제 그 문장은 이제 다음 문장이 나오니까 또 관중과 포섭 이야기를 좀 간포지기 예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친구 사이는 관중과 포섭에 많은 어떤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관중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난 다음에 회고록을 했대요. 회고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나는 포섭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라고 포섭을 이제 칭찬도 하고, 근데 이제 포섭이 관중을 얼마만큼 서로 친구 관계니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중과 포섭이 어느 날 장사를 했대요. 장사를 하는데
이익이 생기면 관중이 더 많이 가졌대요. 좀 싹싹 노란 거예요. 그러자 포섭은 뭘 하냐면 관중이 좀 이 집안 살림이 좀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익을 더 가져가야 되지 않냐고 포섭이 이제 관중을 두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뱃설을 관중이 이제 하다가 몇 번이나 쫓겨나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섭은 관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대의 운을 잘못 만나서 뿐이지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 관중을 또 두드려 했답니다. 또 세 번째는 관중은 또 뭐 사움터에서 도망을 간 일이 있었대요. 그러자 또 관중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안에 노모가 계시니까 노모를 보살피러 간 거지 그렇게 관중을 탓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만큼 관중은 포서바의 요런 친구 관계 때문에 뭐 광포지교라는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관중이 제나를 도와서 춘추 5패의 하나가 된 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문장을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왈 관중금화리까 왈 관시유상기니 관사불섭 한데 언덕금화리까 연적관중은 지일회화 왈 우군은 수세문하지만 관시역 수세문이라 우군은 위양군지호한데 유반점하지만 관시역 유반점이라 관시 이 지레면 숙부지레리까 뜻을 간단히 해석해 보면 혹왈 혹자는 말한다. 관중은 금화 검소합니까? 왈은 이제 공자가 말씀하셨겠죠. 공자께서는 관시는 유삼기다. 유삼기 있다. 삼기 이 귀자가 뭐 여자들이 시집 가는 것을 이제 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세 군데의 여자를 세 명의 여자를와 뭐 결혼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고 또 다른 설은 삼기대 이제 어떤 외부 사람이 자기 집을 못 보도록 큰 높은 곳을 담장을 쳤다는 그런 얘기도 한답니다. 관사 이제 관의 일을 불섭 섭은 섭정이라는데 또 뭐 겸직할 일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사 일을 겸직시키지 않았다. 언덕금화 그런데 어찌 검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보아지네요. 그렇다면 연적 관중 그렇다면 관중은 지례호화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군 나라의 임금은 수세문하지만 수세는 이 숫자는 나무 숫자지만 이는 세우다라는 겁니다. 세우다. 세문에는 이제 우리가 뭐 바깥문, 중간문에서 요 안을 보지를 못하도록 문을 이제 또 하나 세우는 걸 또 세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간문을 이제 나라의 임금들은 뭐 수세문, 세문을 세울 수 있지만 관시다 또 나무를 이때 이래 같이 세문을 세웠다. 나군 또 나라의 임금은 위양군 이 양군 두 나라의 양군 지호 우호겠죠, 그렇죠? 양나라의 임금들의 우호를 위하여 유반점이다. 반점이 있지만 이 반점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의 술 옛날 외법에 주인이 술을 따라 넣어서 이렇게 건네주면 다시 또 이 사람이 술 따르고 건네주면
다이지 이 사람 술을 따라주고 건네주면 이 사람 마시지 않고 약간 뭐 잔을 놓아준다는 게 있대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런 예법이 안 하겠죠. 근데 관시도 또한 유반점을 했다. 그래서 관시 이 질에 만약에 관시가 예를 안다면 이 숙제는 누구 숙이거든요. 누구 숙. 누가 애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바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공자의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한 대목이 좀 있네요. 누가 관중이 검소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그러면 표기를 해놨는데 세 명의 이제 어떤 부인을 두었다. 뭐 세 명이 옛날 풍습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또 했고 그다음 이제 애를 아냐라고 물으시니까 검소를 안 하다면 뭐 그럼 애인은 있느냐를 물었겠죠, 그렇죠? 애를 있느냐고 이제 물으니 아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애가 있다면 누가 애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나라의 임금이 입장에 있어서 임금 입장에서 뭐 궁궐은 그렇겠죠. 뭐 이렇게 바깥 문이니까 안쪽을 못 보도록 세한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관중도 그래가 똑같이 했다라고 또 나라의 임금만이 이 잔대자 술자를 두을 수 있는 대를 이렇게 놔뒀는데 관중도 사용했으니까 뭐 공자의 눈의 입장에서는 예를 중시하는 분이니까 좀 못마땅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중이 이제 뭐 정치가로서 뛰어난 건 모르지만 인간 댄데미가 좀 못마땅하다라고 그런 차이는 것 같아요. 8.1편이 주로 애와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애와 관계되는 거니까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날 이 관중과 포스비 얘기, 관포주계의 그 이야기만 하면 뭐 관중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지만 공자는 또 새삼스럽게 관중에 대해서 이렇게 또 평가했네요. 또 다른 대목에 또 관중을 또 높게 평가하기는 했는데 다만 예의에 관계된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해 표기를 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고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입장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같이 공자가 관중을 높게 정치민을 평가를 했지만 예의가 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이와 관계 비슷한 사례를 안 되는 좀 골프와 관계되는 건데요. 골프는 뭐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예가 뭐 내가 치는 도중에 앞서지 안 나간다든지 퍼팅하면 뭐 뒤에서 인다든지 소리를 안 지른다. 이 예를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뭐 초청받은 누구를 초청했다면 초청 한 사람이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손님 온 사람이 먼저 치게 한다는 예를. 그런데 이제 가끔 골프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골프를 치기는 잘 치는데 예의가 참 없는 사람도 있거든. 참 얄밉게 공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공도 잘 치고 이와 같이 예의를 잘 지키면 그 사람하고 좀 많이 좀 다시 또 공도 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 높게 평가를 하는데 공 아치가 아무리 잘 쳐도 예의에 골프 예절에 어긋나면 꼴보기 사납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있습니다. 우리 공 치러 가면 통상 뭐 12시간 내지 8시간 함께 하는데 공 한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공 안 치면 다시는 그 사람과 공 안 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인데 그거는 바로 그만큼 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중의 지가 아무리 정치가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공자의 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인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 부족하다.
인생이 부족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왕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중이 지가 대분대도 불구하고 것이 좀 공자의 눈에는 좀 안 좋게 보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관중과 포섭의 이야기를 아까 해드렸으니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관중이 이제 포섭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더 해드린다면 이와 같이 관중이 포섭에 대해서 포섭이 그만큼 관중을 아껴줬으니 관중은 포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각하자.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지하자.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지하자. 이제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포숙이하다. 포숙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가끔 과거에 카톡 산행에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내 얼굴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한번 글을 남겨둔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세상에 진짜로 관중과 포섭처럼 관중 입장에서는 포섭처럼 이와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러면 둘도 없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친구가라는 입장에서는 진정한 친구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참 좋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랑 시간을 함께 보내도 아깝지 않냐는 정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관중과 포섭처럼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논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맞다. 네 말이 맞다. 불교 얘기를 한다면 불교 얘기 맞다. 기독교 얘기는 기독교 맞다. 어떤 내가 관련된 법을 공유를 한다. 어떤 진리를 공유를 한다. 어떤 말을 내가 상대에 전달했을 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하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술로 얘기하면 나는 막걸리 먹다. 그러면 상대도 막걸리 먹을 수 있는 어떤 배포. 내가 소주 먹고 싶다면 소주 먹을 수 있는 배포. 그런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세상은 어떤 일도 하더라도 어렵지 않냐고 행복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데 이런 사람을 잃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세상의 종말이 올 정도로 큰 아픔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않지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관중 입장에서는 포섭이 없었다면 오늘 관중이 이제 과거에 관중이 없었겠죠. 그것처럼 이제는 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한번 친구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시간을 함께 보내도 아깝지 않냐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인 사람 과연 내 주위에 몇 명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잘 사귀어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8편 22장 결론을 내리자면 본인이 아무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절을 모른다면 후세칭칭 그 사람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진정한 그런 부분에 뛰어났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자의 눈에는 이 관중이 한 200살 정도 200년 앞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자가 관중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좀 예의 면에서 인성면에서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와닿네요. 이 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